벌써 2019년도 반이 지나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이때면 바뀌는 제도들이 참 많은데요.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게 있죠. 근로장려금 이게 있고 또 실업급여 지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큰 축인데 네. 이 두 가지가 확대된다면서요? 네, 저소득층들에게 1년에 한 번 새 환급의 형태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연 2회. 2번 주는 걸로 제도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지급 대상 가구도 2배 늘어나고요. 지급액은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요. 많이 늘어나네요. 네, 원래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제부터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이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네. 12월에 근로장려금이 한 번 더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2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로자일 경우에만 2번을 지급을 하고요. 네. 지금은 종교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격 조건이 되면 이분들에게는 2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보통 이 추석 전에 직전에 지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연말에도 이게 지급이 되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고 실업급여는 또 어떻게 확대되나요? 실업급여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액도 금액인데 네. 장기간 보장해 주는 게 안심하고 일자리 찾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존에는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만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최저 4개월, 최대 9개월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달라지고요. 네. 지급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에는 평균 임금의 50%, 그런데 이제는 6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네. 실질적으로 한 120만 원 이상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직장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네. 얘기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이 승용차 개별 서비스 인하가 원래 6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잖아요. 이것도 네. 또 연장이 됐죠? 원래는 지난해 7월에 시작을 해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려다가 그렇죠.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 반년만 더 합시다 네. 해서 늘어난 게 올해 6월까지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 6월까지 와 봐도 내수가 신통치 않다. 네. 그런데 내수를 단기간에 살릴 수 있는 게 사실 자동차 판매만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로 개별 소비세를 전체 차 가격에서 5% 중에 우리가 3.5%만 받는다. 네. 1.5% 깎아주는 이 조치가 반년 더 연장이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하면 43만 원 정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적지 않은 액수군요. 네. 또 이 책 구입비, 공연 관람비 이런 것들이 소득공제 항목 중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것도 더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게 책 구입비나 공연비 관련 소득공제는 지난해 7월부터 혜택을 보셨는데 네. 여기에 박물관에 갔다, 미술관에 갔다 이 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계도 같이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주 52시간 시대에 네. 가서 저렴한 비용에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주자 이런 정책적인 목적도 들어있거든요. 네. 해서 오늘부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요.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기존의 책 구입비 다 포함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입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느냐? 올해 연말정산 하실 때부터 포함이 되니까요.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고 네. 단 박물관에 가서 커피 드셨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요. 네. 전해드려야 될 소식들이 많아서 좀 짧게 가겠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이게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요? 네, 작년 9월부터 재산 기준 전체 소득의 90% 미만 가구, 만 6세 미만까지만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만 7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소득 기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대 84개월 아이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양육을 팍팍 밀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 관련해서 또 짚어봐야 될 게 이 부모가 헤어진 경우에 양육비 지급 문제로 좀 충돌이 좀 많았잖아요. 네. 이 소송하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은 좀 해결된다면서요? 네, 소송까지 안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해야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상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주소나 아니면 현재 근무지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 경우에는 그 법원 소송을 통해서 재산 명시 또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야 했는데 네. 이제는 그거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쉬워졌고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일단 인적사항이 드러나잖아요. 네네. 실제로 지급받는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신코픽스 금리 이게 도입되면서 금리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유리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달 15일부터 새로운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코픽스라는 게 8개 은행들이 돈을 얼마에 떼어오느냐 이 비용을 조달 비용을 계산해서 내놓는 금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종전보다 0.27%포인트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이자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니까 네. 대출 받으실 분들은 기왕이면 15일 이후에 은행 찾아가 보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기존에 대출 받은 분은 어떻게 되죠? 3년이 지났다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네. 3년 지나신 분들은 은행 가서 한 번쯤 상담해 보실 만한데 아직 그 기간이 안 됐다. 그러면 불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